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키보드 소리와 나지막한 통화 소리, 그리고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로 채워져 있었죠. 모두가 자신의 일에 몰두하던 그 고요한 시간,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작은 필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저 플라스틱이 타일에 부딪히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소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내질렀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고 당혹감과 놀라움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죠. 우리는 왜 때로는 이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노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표출하는 그 격렬한 감정의 실체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겪는 출근길 교통체증을 떠올려 볼까요? 꽉 막힌 도로 위, 수많은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당신의 미간은 저절로 찌푸려지고 입에서는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내놓은 아이디어를 회의 시간에 팀장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발표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박수를 보내고 당신은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합니다. 점심시간, 길게 늘어선 식당 대기줄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슬그머니 앞으로 끼어듭니다. 당신은 짧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쉴 뿐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쾌함이라는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진 분노의 씨앗들은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때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변환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조용한 저수지에 매일 조금씩 흙탕물이 유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우리에게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을 만들게 했고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속에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당신은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굴에는 가면을 썼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거든요. 어깨는 무겁게 뭉치고 소화는 잘 되지 않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당신,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지만 혹시나 가족들까지 걱정시킬까 봐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사회적 가면을 쓴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조용한 미소와 침묵 뒤에는 언젠가 터져나올지 모를 뜨거운 압력이 소용돌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답답하고 긴장감 넘치는 조용한 압박의 시간은 분노의 폭발을 위한 무대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압력은 언젠가 반드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처럼 감정의 세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가득 찬 댐이 더 이상 물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 최대한으로 부풀어 오른 풍선이 아주 작은 바늘 끝에도 터져버리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외부 자극, 즉 방아쇠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실수로 물컵을 엎지릅니다. 엎질러진 물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 수많은 사람에게 떠밀려 간신히 서 있는 한 직장인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가방이 그의 옆구리를 툭 칩니다. 그는 돌아서서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작은 시비는 순식간에 큰 싸움으로 번져나갑니다. 거대한 댐에 난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붕괴시키듯 아주 사소한 계기가 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고 지나간 자리에는 잿더미와 함께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향해 불을 뿜던 그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깊은 무력감과 후회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사실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혹은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초라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그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분노라는 가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과 그 아래 그늘진 거리의 대비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박탈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씨를 심어 놓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공정하지 못한 기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죠. 결국 우리가 목격하는 하나의 분노 폭발은 이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분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겉으로 튀어나온 실 한 가닥이 아니라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전체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분노라는 거대한 감정의 실체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분노의 불씨를 긍정적인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키보드 소리와 나지막한 통화 소리, 그리고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로 채워져 있었죠. 모두가 자신의 일에 몰두하던 그 고요한 시간,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작은 필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내질렀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우리는 왜 때로는 이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노하는 걸까요? 분노라는 감정은 단순히 화를 내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갑자기 태어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 불씨는 아주 작고 미세한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꽉 막힌 도로 위, 수많은 차들이 붉은 후미등을 켠 채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당신의 미간은 저절로 찌푸려지고 입에서는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당신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내놓은 아이디어를 회의 시간에 팀장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유창하게 발표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고 당신은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합니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조직의 평화를 위해 혹은 미래의 불이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좌절감, 이 억울함 역시 분노의 아주 작은 씨앗이 됩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열면 보이는 타인의 화려한 삶에 대한 미묘한 박탈감, 내 의견이 묵살당하는 것 같은 사소한 순간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소한 실망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분노라는 거대한 감정의 시작점, 즉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내면에서만 조용히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보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경험들이야말로 나중에 거대한 감정의 폭풍을 몰고 올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진 분노의 씨앗들은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때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변환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조용한 저수지에 매일 조금씩 흙탕물이 유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탁해지는 정도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수지 바닥에는 누구도 치우지 않은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사는 자신의 실수를 당신에게 떠넘기며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속에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당신은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뭉치고 소화는 잘 되지 않으며 밤에는 뒤척이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당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대신 돈을 별일 없었어. 그냥 좀 피곤하네 라고 말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적의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은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점점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면을 쓴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조용한 미소와 침묵 뒤에는 언젠가 터져나올지 모를 뜨거운 압력이 소용돌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답답하고 긴장감 넘치는 조용한 압박의 시간은 분노의 폭발을 위한 무대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과정인 셈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압력은 언젠가 반드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처럼 감정의 세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가득 찬 댐이 더 이상 물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 최대한으로 부풀어 오른 풍선이 아주 작은 바늘 끝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져버리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외부 자극, 즉 방아쇠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거실에서 신나게 놀다가 실수로 물컵을 엎지릅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 수많은 사람에게 떠밀려 간신히 문 앞에 서 있는 한 직장인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내리려던 누군가의 가방이 그의 옆구리를 툭 칩니다. 그는 돌아서서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작은 시비는 순식간에 큰 싸움으로 번져나갑니다. 거대한 댐에 난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붕괴시키듯 아주 사소한 계기가 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와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향해 불을 뿜던 그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깊은 무력감과 후회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사실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뿌리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과거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초라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그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처받고 연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분노라는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과 그 아래 그늘진 거리의 대비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박탈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씨를 심어놓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공정하지 못한 기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죠. 이러한 사회적 좌절감은 특정 대상이 없는 막연한 분노로 축적되었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분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겉으로 튀어나온 실 한 가닥이 아니라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전체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분노라는 거대한 감정의 실체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분노의 불씨를 긍정적인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